눌렀어요.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오늘은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인사를 불교식으로 한번 해보았네요. 오늘은 불교의 발생지 어디죠? 그렇죠, 바로 인도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우리가 4대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마지막으로 인도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내려오면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연장으로서 그러한 사회에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인도 땅이 점점 겐지스강을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복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두 번째 계급이었던 왕 전사 계급이었죠. 바로 그들의 세력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샤트리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또한 상업이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을 담당했던 세 번째 그러한 계급이었던 바로 바이샤라고 하는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정복 전쟁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바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라고 하는 그러한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뭔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인도 사회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로서 가장 위에 있는 제사를 담당하는 브라만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두 세력이 이들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죠. 즉 브라만교에 대해서 뭔가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면 어떻게 해서 불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정복전쟁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급이었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바로 불만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인도 사회에 등장을 하게 되죠. 우파니샤드 철학은 뭐냐면요, 바로 우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다, 일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 철학은 우주와 인간이 일치하기에 인간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이고 약간 불교에서 조금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게 되죠. 이제 그러한 우파니샤드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 내부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바로 자이나교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죠. 잘 알아두세요. 자이나교. 이름이 굉장히 여러분들 생소할 거예요. 아마 외워야 될 게 많겠죠. 그래서 자이나교.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계율과 그 다음에 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해서 바로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상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이 자이나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살색을 금지하고요. 그런 특징이 나와 있고요. 선생님 학습지에도 거기 밑에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타난 종교가 바로 불교죠. 아무래도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다루는 이유는 불교가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동남아시아,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불교를 우리가 가장 더 많이 강조해서 다루죠. 불교를 만든 사람이 우리 누구로 알고 있죠? 그렇죠. 바로 석가모니, 부처로 알고 있죠. 석가모니는 원래 왕 출신이에요. 왕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신분으로 따지면 크샤트리아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뭔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중심의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해서 인간의 평등함과 그다음에 인생 무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윤회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해탈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라고 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이나교와 불교는 브라만에서 이제 브라만교에서 이제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엄격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 두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종교가 바로 자이나교와 불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특별히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여러 통일 왕국이 형성되면서 좀 더 안정화되고 국가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동남아시아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우리아 왕조는 이제 BC 3세기 정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잠깐 물을 마시고 절대로 텀블러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마시는 건 아니고요. 예쁘죠? 세일할 때 샀고요. 요거는 나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선생님에게 선물로 준 커피네요.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카페 카푸치노 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고요. 바로 마우리아 왕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북인도 지역을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북인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찬드라 구타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름도 참 그죠? 찬드라 구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지도를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지도를 그리지 못하지만 인도 지역을 약간 어떻게 한 삼각형 이렇게 인도 같나요? 네, 전혀 인도 같지 않죠? 그래서 북인도 지역을 이제 통일한 최초의 국가가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업적을 처음 달성한 사람이 바로 찬드라 구타죠. 찬드라 구타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북인도를 최초로 통일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왕은 누구냐? 바로 3대 왕이었던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왕 중에 한 명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소카 왕은요, 어떠한 업적이 있냐면, 우선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제 남쪽 지역을 제외한 이 밑에 지역까지, 원래 아까 북인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밑에 지역까지도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고요. 업적 중에. 그래서 이제 전성기의 왕으로서 굉장히 이제 아소카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진흥한 왕입니다. 근데 신라 시대 혹시 불교를 진흥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렇죠. 바로 법흥왕, 봉인하고 그다음에 진흥왕 이런 왕들이 되겠는데 아소카 왕이 이제 그러한 업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다가 수투파, 이건 이제 탑이에요. 탑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주라고 해서요. 이제 돌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왕이 바로 이 아소카 왕의 업적입니다. 특별히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요. 아소카 왕이 이 석주 돌기둥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사자, 소등이 조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뭐 수레바퀴 같은 그런 모양이 실려 있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소카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소카 왕 때 바로 상자부 불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아시아 지역,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상자부 불교는 다른 말로 우리가 소승불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상자부 불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 개인의 해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승불교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종교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불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스리랑카와 태국 등에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바로 아소카 왕이죠. 그러니까 불교하면 여러분들 아소카 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소카 왕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쇠퇴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인도 지역에 바로 남인도 지역에는요 안드라 왕조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알아주세요. 마우리아 왕조 이후에 남인도 지역에는 안드라 왕조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해상 무역을 하게 됩니다. 해상 무역. 이제 로마, 동남아시아와 해상 무역을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인도 지역에 바로 이 쿠샤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형성이 되게 되죠. 이 쿠샤 왕조는 저쪽 인도 위쪽에 있었던 이제 유목민족이었는데요. 이들이 내려와서 만든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대표적인 왕 한 명을 선정을 하자면 바로 카니슈카 왕입니다. 참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많죠.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소카 왕은 꼭 알아주세요. 아소카 왕. 그다음에 카니슈카 왕이 바로 쿠샤 왕조의 왕이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왕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카니슈카 왕은요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과는 조금 다르게 이 카니슈카 왕 때는 바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승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대승불교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것은 대중의 구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나만 불교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는 이제 포교, 남에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뭐 표현을 하자면 얘는 큰 수레바퀴 표현을 하고요. 얘는 작은 수레바퀴 표현을 해서 대승, 소승을 이야기하죠. 큰 수레바퀴니까 많은 사람들, 작은 수레바퀴니까 개인의 해탈. 이 대승불교는 어디로 전파되냐면 바로 중국. 그래서 중국이 받아들인 그 불교가 다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승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또한 일본에 이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게 두 개 아마 그림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경로 여러분들 대체로 알아주시면 소승불교구나, 상자부 불교구나, 대승불교구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쿠샤 왕조 때는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동남아와 인도 지역이 특별히 그런데요. 바로 서양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죠. 물론 그 서아시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양, 서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중국으로 우리가 세계 지리를 살펴본다면 거기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 인도,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독점을 하게 되죠. 중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왼쪽에 있었던 페르시아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무역을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쿠샤 왕조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간혹 나옵니다. 이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쿠샤 왕조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다라 양식이죠. 간다라 양식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인도 문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도 문화 플러스 그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이제 그리스 다음에 나타날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제 그런 문화인데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서아시아 지역의 그리고 유럽 지역의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결합되면서 독특한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죠. 그래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게 되냐면요. 이전에는 사실 이제 부처라든지 이제 불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영권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원래 인도는.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리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스랑 동양의 것이 좀 섞인 거거든요. 그게 넘어오는데 그리스는 이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을 인거 하나에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인도 지역에 넘어오게 되면서 인도 문화, 불교 문화 역시 인도 문화 역시 불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불상이라든지 얼굴 모양, 석가모니 얼굴 이런 것들을 조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바로 이 간다라 양식이 발전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인도의 큰 두 번째 왕조였던 쿠시아 왕조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모습을 이제 인관화해서 그리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제 베트남 지역 북부 지역에서는 남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베트남 밑에 지역에서는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지역 메콩강 지역 유역에서는 푸남 아니면 뭐 부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 나라가 형성된다라고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옆쪽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못 그려서 베트남 위에는 남월, 그 밑에 참파, 그 옆에 부남 해서 이들이 대체적으로 해상무역, 바다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별히 남월은 한 무제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한 무제 여러분들이 배운 친구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우리는 인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타나게 된 배경, 그래서 정복전쟁과 상업활동으로 인해 나타난 칸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성장, 그리고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이나교와 불교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마우리아 왕조 찬드라구타에 의해서 북인도가 통일되고 아소카한테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이 있고 대체로 이때는 소승불교였다. 그리고 바로 쿠시아 왕조 때 넘어가게 되면서 바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대중구제의 불교, 새로운 불교가 발달하게 되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성장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이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바로 간다라 양식이 출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쿠시아 왕조 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뽑으라 그러면 아소카 왕, 그리고 바로 이 간다라 양식이 되겠습니다. 힘드네요. 네, 선생님 되게 정신없고 막 지금 상담하다가 왔는데요. 그래서 조금 길어진 느낌도 좀 있고 선생님 정신없는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음 편으로 만나도록 하죠.